이 남자분들한테 톤업 선크림, 뭔가 비비나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부 보정템이죠. 지금도 사실은 많이 바르시지만 다가오는 노 마스크 시대에 더 바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톤업 선크림 뭔가 쉽게만 생각하지만 주변에 바르시는 분들을 보면 모공에 뭔가 그런 가루들이 껴가지고 더 지저분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뭔가 달걀 귀신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간단해 보여서 오히려 더 놓치기 쉬운 톤업 선크림 깔끔하게 사용하는 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보제가 되어줄 제품 메이크프렘의 UV 디펜스 및 카밍 톤업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 사실 그 남자분들이 유독 더 챙겨본다는 뷰티 채널이 있어요. 디렉터 파이님의 탑 오브 탑 추천템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이지워시 선크림 영상을 시작으로 카페에서 또 체험단 평점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서 올해 톤업은 요거다 싶어가지고 같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가장 중요한 톤업 정도가 확실히 전후 차이는 있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도 그렇고 남자분들 좀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바르고 난 마무리감도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톤업 선크림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윤광이 흘러버리는 뭔가 물광 피부처럼 되는 기름진 톤업 선크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름에 쓰기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제품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은은한 광이 느껴지는데 시간 지나면 굉장히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발림성도 굉장히 편하게 잘 발립니다. 요거보다 발림성이 좀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유분감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또 이지워시, 이 제품 폼 클렌징으로 2번 정도 세안했을 때 깔끔하게 지워지는 제품이고, 거기 이제 민감 피부분들 쓰시기 좋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 향료도 인공 향료가 아닌 자연 유래 향료를 쓰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톤업 선크림들이 칼라민 색소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또 진정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클렌징만 꼼꼼히 해주시면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6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총 100ml짜리 세트가 22,400원에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50ml짜리 정가가 24,000원인데 용량이 2배인데 더 저렴한 가격에 세팅이 된 행사라서 톤업 선크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세트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이 촤라락 흐르는 그런 톤업 선크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들 잘 쓰실 만한 그런 톤업 선크림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알아볼 텐데, 이제 남자분들의 흔한 사용법, 일단은 그냥 쭉 짜가지고 막 대수하듯이 바르고 톡톡톡 두드리고 그냥 나간단 말이야. 그럼 뭔가 불규칙하게 발려가지고 얼룩덜룩하거나 모공에 지저분하게 끼거나 뭐 뭉쳐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 제품 탓이 아니라 사용한 우리의 잘못이야. 생각보다 조금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가장 먼저 기초공사, 기본적으로 톤업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올인원보다는 스킨 로션 세트 한 요 정도 2개 정도는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평소보다 바르는 로션이나 이제 수분크림의 양을 1.5배 정도만 늘려주셔서 조금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발림성이 좋아져서 훨씬 균일하고 편하게 발리고 모공에 끼이거나 하는 현상도 확실히 좀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발림성이 좋은 제품을 또 사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기초공사를 확실히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해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바르는 법,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요 정도, 손가락 2마디 정도 사용은 해줘야 됩니다. 이만큼을 이제 자연스럽게 바르려면 좀 잘 발라야 돼요. 절대로 한 번에 와장창 올리지 말고 조금씩 이제 중지와 약지를 보통 이용해서 살살살 밀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고 두드리고를 반복하면서 발라주면 충분히 많은 양을 발라도 이제 달걀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세게 밀면은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제 모공에 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밀어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굴 가운데 쪽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밝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입체감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에도 여러분 당연히 이제 달걀 귀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라주시는 게 좋고, 마무리에는 이제 밀기보다는 살짝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고요. 손으로 두드려주는 과정을 하면 톤업도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겉에 있는 유분도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조금 더 뽀송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나오는 포인트, 얼굴에 3가지 이제 톤업이 절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눈썹, 입술, 그리고 속눈썹에 묻은 톤업 선크림은 휴지 같은 거 이용해서 한번 깔끔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눈썹이 하얘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입술이 이렇게 하얗게 발려있으면 사람이 이게 생기가 있어 보이려고 톤업을 하는 건데 좀 아파 보여.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 톤업 선크림 쓰시면서 좀 불편하다고 하셨던 것들 좀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딱 3가지만. 첫 번째는 이제 피부톤이 좀 어둡다 보니까 톤업 선크림 아무리 잘 펴발라도 떠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백탁이 없는 로션 타입의 선크림, 유기자차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살짝 섞어서 사용하시면 톤업 정도가 살짝 낮아지면서 어두운 피부에도 사용하시기 좋은 느낌이 됩니다. 남자 평균보다 조금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혹시 이렇게 섞어 바르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백탁이 없는 선크림을 먼저 발라준 후에 톤업 선크림은 정말 소량으로 이제 손이나 가능하면 퍼프 같은 걸 사용해서 살짝만 깔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방법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에도 톤업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냐? 목에도 기본적으로 선크림 자체를 바르긴 발라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톤업된 선크림 바르면 하얀 옷 입었을 땐 괜찮아. 근데 뭔가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었을 때 이 선크림의 가루들이 좀 파랗게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크림의 백탁이나 톤업을 만드는 가루 성분이 이제 검은 옷에 묻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난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션 타입의 유기제차를 바르고 얼굴 중안부에만 이 톤업 선크림 발라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효과 되면서 턱에는 또 톤업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랑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톤업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검은 옷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렇게 묻어난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보시면 확실히 톤업도 되면서 옷에 묻어나는 것도 없이 쓰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살짝 꿀팁인데 쓰시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이 내 목보다 살짝 밝아서 좀 티가 나는 것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목을 또 같이 톤업해주는 용도로 이 톤업 선크림을 상당히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목에도 사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똑같이 발라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진짜 옷이 아작나거든요. 그럴 때 목 쪽은 이런 톤업 선크림으로 한 톤 업만 해주면 목톤이랑 이제 얼굴톤이 좀 맞아지면서 훨씬 더 티 안 나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나는 뭐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거 안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목에 바를 용도로라도 톤업 선크림 하나쯤은 꼭 갖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이제 화장품 많이 안 쓰는 친구들도 이렇게 톤업 선크림은 저한테 정말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뭔가 좀 애매하게 발린 것들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평소에 톤업 선크림 쓰실 때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더 깔끔하게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